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뉴욕 선물 시장의 포지션 꼬임 현상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은 금 시장이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동료의 진원지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그의 이달 앞선 발언으로 재무부가 보유 중인 금의 장부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관련 발언은 이달 3일 미국 정부의 새로운 국부펀드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가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 대차 대조표의 자산 항목을 화폐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둘러싸고 월가에서 그 진위를 따지기 시작한 가운데 재무부의 자산 계정에 있는 금의 장부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관측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미국 재무부는 현재 금의 공식적인 가치를 온스당 42.22달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인 온스당 2,900달러 대 69분의 1입니다. 이런 장부 가치는 단순히 재무부의 회계상 기록을 위해 한 것으로 1973년 제정된 액면가 수정법에 따른 방식입니다. 1971년 미국의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면서 국제통화체제인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고 그 뒤 관련 법에 따라 1973년에 현재의 가치가 확립됐습니다. 금태환 중단 선언 이후 달러와는 더 이상 금과의 연동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의 금 평가액은 단순히 회계장부상의 계산 용도로만 남게 됐습니다. 달러화가 실제 금의 시장 가치와 무관하게 된 상황에서 재무부는 금의 장부 가치를 현실화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오히려 현실화했다가는 금융시장의 동요가 염려됨은 물론 불필요한 회계상의 복잡성만 초래할 수 있어 유인이 떨어졌죠. 현재까지 재무부가 보유 중인 금의 장부 가치가 장기간 42.22달러로 고정되어 온 배경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자산 항목의 화폐화에서 금의 장부 가치 재평가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로 보는 이유는 현재 시세와의 차이만큼이나마 거액의 자금을 그것도 비교적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부펀드 조성용 자금이 필요한 재무부 입장에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를 사고 있는 재정적자 때문에 조달처가 막막합니다. 연방자산 매각이나 임대, 관세 수입을 통해 보충한다지만 금값 차익만큼 수월하면서도 크게 벌충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 자산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부문은 PP&E라고 불리는 시설 설비 장비와 GSE로 구분되는 소위 공기업으로 불리는 정부 지원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 현금화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먼저 PP&E의 자산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65%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어 국가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더라도 국방력 유지 이유에 의해 이를 대체할 민간시설 확보나 신규 건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GSE 부문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준 3,390달러 규모의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영화 과정에만 최소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한 12개월 내 화폐화 시간표와 맞지 않습니다. 특히 관련 기관이 보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처리 방안이 핵심 문제입니다. 민영화를 한 뒤에도 이 보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부펀드 설립에 투입될 자금의 액수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1조 7,800억 달러 정도인 점에 비춰볼 때 2조 달러 정도는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보유 중인 금의 장부 가치는 111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시세 2,900달러로 재평가하면 약 7,600억 달러가 됩니다. 약 7,500억 달러 규모의 차익이 생기는 셈인데 2조 달러의 약 38%가 됩니다. 이런저런 대안을 따져보면 금 가치의 재평가만큼이나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금의 장부 가치를 재평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승인하면 재무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재평가된 금액만큼의 금증서를 발행합니다. 연준은 이 금증서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무부의 TGA라고 불리는 일반 계정으로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행정적인 과정은 복잡하지만 금이나 다른 자산을 잃는 등의 물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수월한 방법인 셈입니다. 금의 장부 가치 재평가에 따르는 증서 발행과 연준으로의 이전은 1934년 제정된 금준비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금준비법이 제정된 이유는 대공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1934년 이전에는 연준이 금을 직접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시기에 근본이자의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연준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루즈벨트 행정부는 금준비법을 통해 금법적 소유권을 연준에서 재무부로 이전했습니다.
또 금의 가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부가 실제로 재정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 증서 발행과 현금 지급이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금본위제의 종류였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관련법을 활용해 1934년 1월 금 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재평가했고, 이로 인해 거둔 차익 약 28억 달러를 당시 설립된 환율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금 재평가와 관련된 법률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에 금 장부 가치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도 의회의 승인 문제가 남습니다. 재무부가 보유 중인 금의 현재 공시 가치가 1973년 액면가 수정법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가치를 변경하려면 신규 법안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허나 의회 승인이 수월하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금의 장부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금 대비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그만큼 거꾸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되고, 나아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인위적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것으로 해석돼 달러의 신뢰도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만에 하나 관련 자금이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금의 장부 가치가 온스당 42.22달러로 유지되며 재평가라는 수단이 루즈벨트 행정부 이후론 활용되지 않았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만일 재무부가 우여곡절 끝에 재평가에 성공한다면 금 시세에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금의 장부 가치가 올라갔다는 상징적인 이유가 금 매수세를 부추길 공산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 자금이 국부펀드 재원 조성에 활용되면 시중의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재평가가 달러 신뢰도에 훼손을 불러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장의 연쇄작용을 통해 금값 추가 상승의 동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강한 정책 추진력을 감안하면 금 장부 가치의 재평가는 마냥 배제하기는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